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LH 땅 투기 의혹과 또 누적돼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이죠. 이에 따라 10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복귀하는 오세훈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사실 재보선 후에 부동산 정책 전망과 또 시장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거 결과 보셨죠, 교수님? 예. 네, 예상은 했지만 오세훈 당선인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 또 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이제 시장님이시죠. 공약을 보면은 이제 민간 주도 36만 가구 공급, 그다음에 토지 임대 공급 주택, 그다음에 모아주택, 그다음에 35층 층고 제한, 그다음 제한 폐지,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 공약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국토부와 협의사항 또는 법 개정 후에 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35층 층고 제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단독적으로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의회랑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 변화는 좀 미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벌써부터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있죠. 예.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오세훈 후보, 당시 후보였죠. 압승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확실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기대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실제적으로 재건축 시장도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정부나 중앙 정부와 협의사항 또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조합 추진이나 사업 추진은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층고 제한이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그다음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이런 것들에 결국은 막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세훈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임기가 1년 2개월짜리 시장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을 이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많이 잘 추진되기보다는 오히려 1년 2개월 동안 이런 문제만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조합이 설립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안에서 건축 심의, 층수 결정 같은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내에서 또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35층까지 층고를 제한하고 있죠. 네.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35층 이상을 짓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35층 이상으로 이렇게 층고 제한을 완화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시장이 독단적으로 풀어주겠다. 또 안전진단 지금 나오는데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도 결국은 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층으로 가서 분양가를 더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세훈 시장 당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봐야 된다라는 예,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얘기를 해볼게요. 공공재건축 후보지도 발표가 됐잖아요. 예, 예. 공공재개발도 이전에 예, 예. 네, 발표가 됐고요. 속속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직접 시행이라든가 보면은 결국은 사업 주체가 시행자가 조합에서 이제 공공기관 특히 이제 LH가 이제 대부분 이제 시행자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LH의 여러 가지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 도덕성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이제 공공 직접 시행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LH를 신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일단 LH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이든가 공공 직접 시행 이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올해 한 하반기쯤 LH 문제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야 이런 부분들도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공재개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좀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1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예. 그런 상태고 2차 후보지에서 떨어져 나간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공공 직접 시행 전환을 위한 거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 직접 시행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공공 직접 시행은 같은 개념이 이제 공공이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건데 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이제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 네. 반해서 공공 직접 시행은 이제 소유권 자체가 우리가 신탁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넘어가는 겁니다.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소유권을 LH에 넘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LH가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지 소유권 소유자들은 아니 이거를 누구한테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냐, 이거를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직접 시행은 실제적으로 당분간은 좀 이게 소유자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업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의 여당 입장에서는 진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뭐 1, 2위, 3위 다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예, 나올 예. 정도로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뭐 LH 땅 투기 의혹도 일파만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어제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 이 상태로는 내년 대선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떤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LH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해결하고요. 이제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지금 세부담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표를 두고 지금 공시지가율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좀 이게 무모한 정책이죠.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계획대로 이렇게 간다면 세금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시장 상황에 맞게 상한선을 좀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에 관해서도 이제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이 종부세 기준이 9억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 네. 아파트 평균 가격이 거의 12억, 3억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에 맞지 예, 않다는 현실에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부세 그 기준 가격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집값 동향 움직임을 보면 서울 지역의 상승률, 집값 상승률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셋값도 보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런 가운데 국지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 일부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 쪽은 국지적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 집값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택 매매가라든가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서도 국지적으로 급등하는 지역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강남 지역 재건축 모 아파트처럼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금 이제 3월 이후에 집값이 이제 계속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집값과 전세값은 좀 안정화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아파트들은 급등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네. 특히 재건축 가격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반기, 그러니까 6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시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6월부터 양도세 중과 10%포인트 그쵸. 가 시행되죠. 그러니까 예.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됐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언제 나올 것인가라는 걸 본다면 이번 6월 이전에 다주택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 전망이 있었단 말이죠.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1주택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특히 이제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세부 부담을 줄일 것이냐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어떤 주택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들이 이번에 6월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6월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 지금보다는 더 상승률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니면 약간 좀 하락 기조로 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그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예.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좀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매도자 우위인 영끌 매수 이런 거는 없고요. 예. 지금은 매수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공급을 앞으로도 3기 신도시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자라는 이런 수요자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김준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